안녕하세요, 항사부입니다. 그동안 목적과 초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목적과 초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인물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조금씩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음악 나가는 동안에 대본 한번 보시고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본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 목적과 초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런데 목적과 초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인물의 관계가 설정돼야지 말하는 목적도 알고 대본 전체의 초목적도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상대방은 누군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들을 다 함으로써 뭘 얻고 싶은지, 그 초목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매칭시키는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분석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 두 번째가 너, 세 번째가 왜예요. 그러니까 나, 너, 왜. 이렇게 나, 너, 왜 세 가지만 기억해라.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데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왜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대본 분석의 기본적인 큰 뼈대는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 너, 왜에서 왜가 초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서 나와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들을 알아야지만 왜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하고 너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대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야. 글이 아니라 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감정이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가까운 것은 글보다 말이야. 말이 곧 마음이라는 걸 명심해. 자, 이런 대본이에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어떤 관계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은 떠오르셨나요? 저도 떠올랐어요. 저는 선생님하고 학생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형제간에 동생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문학이나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해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선배도 가능하고 그다음 부모님도 가능할 것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짧은 대본이지만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 주인공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을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나라고 되어 있고 너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 너, 왜에서 나하고 너예요. 근데 나 옆에 보면 제가 프로타고니스트라고 써놨어요. 너 옆에는 안타고니스트. 프로타고니스트는 작품에서 주동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주도하는 자. 예. 그러니까 곧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라고 제가 표현한 거에 안타고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타고니스트의 반대급부인 인물, 그러니까 반동인물이에요. 프로타고니스트와 갈등을 일으키는 반대, 상대방, 예,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작품 전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주로 제시대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주인공, 나는 프로타고니스트, 너는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또 인물을 어떻게 만들고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인물들, 가능한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그냥 전형적인 인물, 선생님하고 학생으로만 정해놓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가 선생님이고 너가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선생님과 학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관계가 그냥 선생님과 학생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너는 누구니? 말을 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너, 주인공인 너는 누구니? 그러면 선생님이요. 상대방은 누구야? 학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의 학생들이 너는 누구니? 선생님이요. 상대방은 학생이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똑같으신가요? 키 큰 선생님도 있고 작은 선생님도 있고 뭐 성질이 급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나쁜 선생님 되게 많죠. 학생은 또 어때요? 되게 다양한 학생이 있죠. 모범생도 있고 문제아도 있고 말 잘 듣는 학생도 있고 반항하는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는 누구야? 선생님이요. 상대방은 학생이요. 이런 식의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인물을 더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시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도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무서운 선생님도 있고 자상한 선생님도 있고 애정이 많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무관심한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인 경우하고 고3 입시 선생님인 경우하고 같을까요?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도 다를 것 같아요. 성향이. 그쵸? 아니면 굉장히 교육 경력이 많은 베테랑 선생님일 수도 있고 처음 그 강단에 쓰신 교생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르겠죠. 선생님은 무궁무진해요. 제가 볼 때 세상에 똑같은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학생은 어때요? 학생도 여기 지금 많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죠. 뭐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말 잘 듣는 학생도 있고 여기 보면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자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구체화된 구체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궁무진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조합도 무궁무진해질 수 있죠. 무서운 선생님과 공부 잘하는 학생, 무서운 선생님과 선생님과 친한 학생, 무서운 선생님과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 뭐 이런 식의 조합도 가능하고, 수학 선생님과 공부 잘하는 학생,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인물, 그냥 나는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 상대방은 학생, 이런 식으로만 정해버리면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자, 대본을 다시 볼까요? 이건 그냥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선생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연기? 선생님의 구체적인 감정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나는 선생님이고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만 연기를 하게 돼요. 구체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물을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1차원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라 3차원적이고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 나와요. 국어 선생님인 경우와 수학 선생님인 경우 다를 수 있죠. 무서운 선생님하고 학생들한테 애정이 많은 선생님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무궁무진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이뻐하는 학생, 개인적으로 이뻐하는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친절할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잘 들어봐.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엄격한 선생님이라도. 근데 상대방은 뭔가 몇 번을 설명해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잘 들어봐.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그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장 선생님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친절한 척 해야 되는 경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인성도 나쁘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근데 교장 선생님 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뭔가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감정은 또 달라지겠죠. 이것처럼 단순히 그냥 나는 선생님, 너는 학생, 이런 식의 전형적인 인물을 만드는 것보다
인물을 구체화시키면 훨씬 더 입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또 그 인물들끼리의 조합도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인물을 만들 때는 절대 전형적인 인물. 뭐 상대가 누구니? 아빠요. 상대방은 뭐 엄마요. 뭐 학생이요. 이런 식의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지 마시고 좀 더 구체화된 인물을 만들어 보세요. 자상한 아버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지만 잘 노는 학생이요. 뭐 이런 식의 좀 더 인물을 구체화 시키시면 더 많은, 더 무궁무진한 입체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의 관계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된 인물들끼리 만나면 인물의 관계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 조합의 경우의 수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렇게 조합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또 결국은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감정 변화가 큰 관계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극대화되고 감정 변화가 많고 이런 게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선택할 때 또 하나의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보편성과 개연성이에요. 이 보편성과 개연성이 확보되어야지만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많은 관계라도 사실은 현실성을 주거나 진실성을 주긴 힘들어요. 대본이라는 건 허구잖아요. 근데 이 허구가 우리에게 진실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보편성과 개연성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보편성과 개연성이 결여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대본을, 이 관계를, 이 인물을 다 허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인물의 관계를 설정하실 때는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많은, 그리고 보편성과 개연성만 확보된다면 어떤 관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물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뻔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대본을 받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좀 더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